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1.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직전 1년 동안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지금 여기 4월 달부터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조정을 받는 구간 내에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약한 움직임을 보인 것들도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하나 마이크론, 그쵸? 뭐 이런 종목들, 뭐 동진 세미캠, 그쵸? 이런 종목들, 이런 건데, 자, 여기서 한미반도체가 강했었던 구간에 같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률을 보더라도 한미반도체가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다 반도체 종목군들이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더 비싼 종목을 해야 된다. 더 많이 올라간 종목을 해야 된다. 더 강한 종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와 함께 물가지표를 연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물가지표가 안 낮아졌을 경우에 금리가 늦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얘기가 나온 거냐면 일단 5월달 FOMC가 끝났고 뭐 금리 관련된 약간 좀 그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넘어간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반도체 종목군들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PPI 상승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생산자 물가 지표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예상치가 0.3%였는데 실제 0.5%로 발표가 됐어요. 물가지표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좋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TSMC 3.7% 올랐고요. 퀄컴 2.5% 올랐고요. 그쵸? 반도체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세예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종목들이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델 5%, 2.3%.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반도체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금 AI 종목군들 중에서 반도체 종목군들만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죠? 자, AI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 투자한 비용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엔비디아로 들어가고 한미반도체로 들어가고 하이닉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내용을 가격이 반영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 보면 미국에도요. AI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C3AI. 그렇죠? 여기로 따지면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폴라리스 오피스나 셀바스 AI 이런 쪽이에요. 뭐 마음 AI,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쪽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C3AI 같은 경우에 최근의 주가 변동폭을 보면 보세요. 여기 24년도 그쵸? 한 2월에서 3월 넘어가는 그 정도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지만 고가까지 올라가려면 거의 한 40% 정도의 추가 상승이 필요합니다. 올라가면 뭐 거의 뭐 한 50% 60% 그리고 떨어질 때는 거의 뭐 또 한 50%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동폭이 커질까요? 아직까지 서비스를 하는 쪽은 누가 성장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대세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그쵸? 서비스를 하는 이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학습의 영역단에서 기초적인 건 다져놨잖아요. 구글이나 뭐 메타나 어디서 선점을 할지 그리고 뭐 챗GPT를 하고 있는 오픈 AI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볼 수 있겠죠. 어디서 선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 iOS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지금 여기 보면 iOS가 3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드로이드 진영인데 안드로이드가 70%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플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많이 주죠. 왜 그럴까요? 여긴 집중되어 있고 여기는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이 돈이 더 많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 뭐 메타가 기존에 있었던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챗GPT가 기존의 애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여기가 한 30% 정도 먹지 않을까. 지금의 애플처럼.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다 상용화가 될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는 오픈 소스가 아니고 지금 메타에서 하고 있는 건 오픈 소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와 같아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사용되는 게 HBM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돈을 버는 건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쪽일 수밖에 없다. 물론 거기에 엔비디아가 GPU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HBM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나 물가지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엔 얘기가 다르지만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뭐 금리나 뭐 경기 상황 단기간 많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그렇게 큰 구간에서 조정을 받지 않는다. 결론은 그래요.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기준해서 가격대를 보고 추적 관찰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리고 AI 시대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학습과 추론의 영역에서 지금은 학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를 아직까지는 밟아가고 있다. 앞으로 추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HBM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질 겁니다. 성능에 대한 부분은 GPU, 그쵸? 비메모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같이 따라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HBM4, HBM4E 이렇게 발전되는 상황, 그쵸? 26년에 원래 27년도에 HBM4E를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하이닉스에서 또 땡겼습니다. 그럼 그만큼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GPU, 그쵸?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 그쵸? 성능의 향상폭도 더 커진다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장 강한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보자.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어떻게 타점을 잡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결되는 종목들이에요. 뭐 전기나 이런 종목들 보면 대원전선 같은 거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자, 이게 대세가 될 거니까 이걸 사자. 이게 아니라 자, 이게 대세가 될 건데 뭐가 오르지? 이게 오르네. 이게 대세다. 이걸 사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강세 보이는 구간에 내가 매매를 진행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뭐 13%, 24% 수익 나오는 게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제가 여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매매를 보여드렸죠. 매도까지. 근데 5월 13일 날 들어간 거예요. 월요일 날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매매가 진행됩니다. 근데 애초에 공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매매를 반복했을 때 나는 꾸준하게 수익 나는 매매를 할 수 있고 이 모든 내용은요. 신고가 구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미반도체를 왜 보는지 알겠죠? 그래서 신고가 구간 그리고 가격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강한 종목군들을 하는지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한미반도체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조정폭도 그렇게 크지 않다. 하지만 내가 이격이 큰 구간에 잡았으면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고요. 이 조정받는 구간에 우리가 가격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판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즉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런 확인 과정을 거쳐야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돌파 구간에 내가 정확하게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매를 하더라도 내가 손절은 하겠지만 그 손절을 감당을 하면서도 꾸준하게 수익 구간으로 만들려면 무조건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런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5월 13일 날 보면 삼성중공업 일진전기. 일진전기도 보세요. 일진전기. 자, 내용 보시면 전기 관련주. 적게도 수익 볼 때도 있지만 뭐 10%대도 수익을 보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매매를 해오고 있죠. 돌파 구간에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가에 정확하게 파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는 2주 동안의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쵸?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담았고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과 뭐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종목군들 HBM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이다. 물론 대형급으로 간다면 하이닉스가 대장이지만 하이닉스보다 변동폭을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종목을 매매했을 때 조정도 적게 받을 수 있지만 이격에 대한 건 생각을 하고 있자. 그래서 매매 전략이 필요하고 매매 전략은 단기 전략. 그렇죠? 2주 안에 털고 나와야 되는 가격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곳은 여기 소통방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오고 어떻게 내가 다음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